자, 여러분 교재의 81페이지의 수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의 법칙 하면 나중에 공급 법칙과 이게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는데, 자, 수의 법칙을 보시면은 우선 가격이 변해요. 가격. 자,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이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조건들은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뭘로? 일정 불변이라고 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단지 가격만 변해요. 그럼 우리 부동산 배우니까 아파트 시장 하면은 아파트 가격, 커피 시장 하면 커피 가격, 이렇게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연봉은 1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는 돈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내의 소득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그 상품 소비를, 소득은 변화가 없으니까 줄이겠지.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소비자들은 그 해당 상품 소비를 줄여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니까 이전보다 수요량은 뭐죠? 감소해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싸죠. 싸니까 이전보다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합니다. 이전보다 싸니까 더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자, 우리 경제 이론에서는 항상 화살표 변동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투자든 금융이든 화살표의 변동 방향을 보면은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경제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해요.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한다. 이 마이너스를 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의 관계.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역관계, 역관계. 예? 반대로 변동하는 역관계. 또 반대로 변동하면은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음의 관계, 역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수의 법칙은. 자, 그러면 이 수의 법칙을 이 직교평면 좌표, 이 직교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자, 가격을 우리 P죠.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 우리가 수요량은 Q 뒤로 보면 되겠죠. 자, 커피 한 잔의 가격이 10,000원이다. 자, 커피 한 잔의 가격이 10,000원일 때는 소비자는 비싸니까 나는 한 잔만 마시겠다. 10,000원일 때 몇 잔? 한 잔 마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가격이 우리가 5,000원이 됐다. 커피 한 잔의 가격이 5,000원이 되면은 나는 한 잔 마신 것이 아니라 몇 잔 마시겠다? 석 잔, 2잔. 근데 커피 가격이 2,000원이 됐다. 그러면 나는 석 잔 마시던 것을 석 잔 안 마시고 몇 잔? 6잔 마시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2,000원일 때 얼마? 6잔. 이렇게 커피의 여러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죠. 이것을 수요라고 해. 그러니까 커피 시장에서의 커피의 여러 가격과 커피의 수요량의 대응이죠. 10,000원일 때는 한 잔, 5,000원일 때는 석 잔, 이런 대응 관계를 수요라고 해. 그러면 5,000원일 때는 한 최대 몇 잔 마시겠다? 석 잔. 이게 수요량.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석 잔. 이게 바로 수요량. 수요와 수요량, 그래서 다른 용어입니다. 자, 이 점들을 연결하면은 수요 곡선은 뒤로 표현한데 어떻게 돼요? 오른쪽 뭘로 간다? 밑으로 가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래 밑입니다. 오른쪽 밑을 향할 향.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라고 해요. 우하향한다. 우하향이란 용어.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84페이지로 한번 넘어오시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작년에도 나왔지만요. 예? 수요에서 여기 빼면은 출제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 출제를 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수의 변화. 원래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수요, 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의 변화. 이 개념. 자, 우선은 수요량의 변화는 뭐가 변하냐?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해요. 자, 여러분 아파트 시장 하면은 아파트 가격.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합니다. 자, 가격이 변화를 하고요.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수요 곡선 우리가 상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이란 용어가 시험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29회 시험에도요. 이 상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해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말하죠. 자, 항상 요거죠. 가격이 변화를 하면요. 이 상이란 용어가 꼭 있나 없나 시험 문제 요걸 확인해야 돼요. 가격하고 요거. 그럴 때 상이 나오잖아요. 가격변에서 상이 나오면 요거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개념을요. 21회 시험에도 출제를 하고요. 29회 시험에도 나왔어요. 수요량의 변화 개념 정확히 이해하느냐. 네? 그럼 여기서 볼까요? 자, 왼쪽 커피 가격입니다. 커피 가격이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이 점이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 점으로 이동해.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량의 변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변했고요.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게 돼요. 가격은 수요 변화는 가격은 요거는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다. 큰 차이죠.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는데 수요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하는 거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한다.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한 거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뭐한다? 이동한다. 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여러분 거기 그 교재 보시면은 자, 그래프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가격 수요량이 주어졌습니다.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뭐는 변화가 없어요? 아까 가격은 변화가 없다. 참 예를 들어서 뭐 평당 1,000만 원, 이건 변화가 없어요. 그때 P0일 때 수요량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지금 소비를 이렇게 Q0만큼 소비를 하고 있어요. P0일 때. 자, 여기서 이런 게 있거든요. 인구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해서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수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때 수요 곡선 자체가 가격은 변화가 없죠. P0 가격은 변화가 요거는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없을 때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걸 수의 증가인데 이 개념을 30회 시험 2년 전에 출제했어.
어떻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다. 동일한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을 우리 작년 시험에 출제를 또 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출제를 우리가 했는데, 자, 여러분, 요 그림 있죠? 이 그림 주어지고, 이 수요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찾는 건 17회 시험에 그림까지 주어졌고요. 작년은 요거 출제했어요. 박스 주어지고 수익 감소 요인 찾아라. 이걸 작년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85페이지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수요 변화 요인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수요의 변화 요인, 뭐죠? 수요의 변화 요인.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은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어떤 게 있느냐? 자,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서 자, 25회, 26회, 30, 작년 1회 3번 출제한 지문이 있어. 그 21회 시험에도 나오고요. 그게 소득이야. 실질 소득. 자, 여러분 여기서 소득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기 있거든요. 요거 뭐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건데, 여러분 항상 뉴스나 신문 보면 뭐 실질 소득, 명목 소득의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뉴스 신문에 보면은. 자, 명목 소득은 자, 여러분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있죠? 월급. 이게 명목 소득이야. 화폐로 표시된 소득. 자, 여러분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게 명목 소득이고요. 그 소득 가졌어요. 돈 들어왔죠? 그 돈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뭐라고 한다? 실질 소득.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 요것을 3번 출제했거든요.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자, 시장에서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럼 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가 뭐? 증가한 거지. 이것을 3번 출제했어요. 25회, 26회, 31회. 지문, 실질 소득. 자, 그리고 여러분 출제위원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여기서 정답을 또 3번 물었어요. 정답만. 네? 시험 문제 29회 시험에도 정답 물었고요. 우리가 5회 시험에도 정답 지문 묻고 26회, 24회 하여튼 시험에는 엄청 잘 나네. 대체제를 진짜 출제원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가 봐. 대체제. 여러분 말 그대로 갈까요?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자,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고 해요. 그럼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비슷해요. 비슷하면 어느 것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콜라, 뭐 사이다. 우리 부동산 하면 아파트, 요즘 보면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이게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관계. 커피, 뭐 홍차의 관계. 이렇게 대체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부동산을 우리 출제를 하니까 아파트 가격을 하나 볼까요? 대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항상 수의법칙. 자, 수의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아파트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하겠지.
자, 여러분 당연히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수요량을 감소해. 근데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은 어떻게 돼?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하겠지. 이렇게 뭐다? 화살표가 반대. 여러분 대체제일 때는요. 아파트, 오피스텔 수요의 화살표 반당이 반대로 가.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대체제일 때 뭐? 반대. 자, 그럼 보완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보완제. 자,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오르면, 자, 보완제는요, 말 보완이 들어갔으니까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커피 프림, 자, 자동차, 승용차와 휘발유, 뭐 이런 거예요. 보완제입니다.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또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뭐해? 감소.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뭐한다? 감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보완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이 커피 프림 화살표의 변동이 어떻게 이래?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죠. 보완제니까. 커피 프림 같이 너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완제일 때는 커피 프림 화살표의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대체제는 뭐죠? 아파트, 오피스텔 변동 방향이 뭘로? 반대. 요거만 기억해두면 어떤 문제든 다 풀려요. 자, 중요한 건 우리 출제원들은 뭐를 출제를 많이 한다? 대체제. 꼭 기억을. 대체제를 좀 신경 써서 잘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29회 시험도요. 대체제 몰라서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 보면. 자, 우선은 그 내용을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비자에 있어서의 선호도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서는요. 우리 소비자에 있어서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자, 전에 우리 강동구의 진선미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아파트 선호도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호텔 선호도 뭐 한번 하다 날랐죠, 한번. 선호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호도.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 보면 뭐죠? 선호는 인구죠. 기호죠, 기호. 기호 또는 선호, 인구. 이게 증가한다. 아파트 증가하고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면은요, 수요도 뭐 한다? 증가를. 수요도 증가. 자, 이 관련해서 우선 보고, 또 작년에 출제된 용어 중에 소비자들의 요거 출제를 했더니 29회도 나왔고, 예? 이런 걸 내면은요 많이 헷갈리시는, 요걸 아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대, 예상.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 이건 심리적 요인이거든요. 심리적, 여러분 그런 심리적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이 변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니까 뭐예요? 요즘 뉴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뭐 한다? 기대. 우리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시험 문제 보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현재 아파트 가격은 싸니까 현재 시점 아파트 가격 싸니까 현재 시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 예상되니까 현재 싸니까 현재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더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문이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 뭐다? 수요의 변화 요인,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죠.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또 중요하고, 또 이런 웰스, 부, 재산, 여러분이 가지는 재산, 웰스, 부, 이런 당연히 부가 많으면 소비도
늘어나죠. 부가 많으면. 예? 그건 당연한 거고. 자, 여러분이 또 우리 관련해서 부동산에서는 또 뭐가 많이 나오냐 하면요. 이 부동산 수요에서는 시험 문제, 예? 예? 작년에 두 개 다 출제했어. 작년에도. 대출, 금리. 자, 최근에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죠. 대출 금리가 오르면요. 소비자의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져요. 여러분 연간 200만 원 내다가 300만 원 이렇게 내면은 소득은 연간 한정되는데 그러면은 뭐가 돼?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 구매력은 떨어져요. 구매력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겠죠. 대출 금리가 오르면. 최근에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 그리고 또 시험 문제 또 우리 부동산에서는 요 두 개를 많이 나오잖아요. 자, 세금. 자, 부동산 거래세 하면 대표적으로 뭐죠? 부동산 거래세 하면 예?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대표적인 거래세예요. 그리고 보유세 하면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제 하도 뉴스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 작년 시험에 정답을 이렇게 물었거든요. 작년 시험에 우리 개론 시험의 정답입니다. 보기에 이렇게 나왔어. 재산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보유가세이다. 틀렸죠? 그래도 틀려요. 시험 문제 내면. 취득인지 보유인지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들을 때는 잘 하다가 문제 풀 때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 기본적인 건 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금이 요즘 뭐죠? 취득세가 몇 프로? 취득세 12% 아닌가요? 또 떨어졌나? 하여튼 취득세가 대폭 올랐어요. 3% 정도에다가 12%. 그리고 또 뭐 올랐어요? 보유세. 이번엔 날라죠.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시, 양도소득세 전부 중과를 했더니 세금 전부 취득, 보유 다 중과를 했더니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뭐한다? 감소하지. 예? 요 두 개를요. 시험 문제 우리 수요에서 진짜 많이 냅니다. 부동산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여러분 이제 합격을 하시고 거래를 하게 될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건 세금 문제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 상담을 해줬다가는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양도소득세인데 세무사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세무사 가서 내 지금 주택이 4채가 있는데 요걸 상속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 때문에 이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계산하다가 포기. 세무사가 포기했어요. 국세청이 알아보라고. 국세청 직원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으면요. 뭐 기산도 해야 되고 날짜 계산도 이게 몇 년 보유했니 다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은 포기. 근데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 여러 번 신고해야 돼요. 정부가 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금 계산 진짜 원래 힘든 것 같아. 세무사도 힘들 정도면요. 여러분은 더 못하죠. 그러니까 조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결국은 어디 갔어? 예? 예? 국세청 아는 중부지방 국세청 아시는 분한테 양도세 전문가한테 가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데 그것도 한 2시간 걸리더라고. 야, 그만큼 어려워요 요즘 세금 문제. 그래서 부동산은요 세금과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요즘 뭐 있죠? 여러분 정부가 툭하면 얘기하는 게 규제잖아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 규제를 강화하면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 시 황금성이 떨어져.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돼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를 하면 거래 시 황금성이 높아지죠. 현금화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도 증가하게 되죠. 규제가 또 중요해요. 부동산은. 자, 이런 여러 가지 요거 말고도 많아요. 매수자 수가 많아지느냐, 뭐예요? 광고. 예? 여러분 부동산 관련 광고가 많아지면 수요도
증가하겠죠. 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시험에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수요에 관련된 사항인데 자, 거기에 이 위에 문제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대체지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 대체지인 3번 지문 보세요. 그 대체지인 단독주택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하면은 자, 수요 법칙에 따라서 단독 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하고. 그럼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하겠지. 대체될 때는 여기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은 여기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렇게 가면 우상향, 우측. 지금 이런 형태로 봐서 우상향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3번 정답.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 보세요. 1번 질문 보시면요.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잖아요. 요거 예상. 여기 떴잖아요. 예상하면 뭐다?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현재 비싸죠. 현재 비싸니까 현재 시점. 아파트 수요는 비싸니까 수요가 감소해. 그럼 요거 뭐죠? 수요 곡선이 뭘로?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근데 거기서 뭐 같아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질문이에요. 그런 걸 이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 변화 구분을 해 두시고 수요 변화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자,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공급으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자,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공급인데 또 공급과 공급량은 또 다른 용어다. 자, 공급과 공급량은 또 다른 용어. 자, 수요와 수요량이 다들 똑같습니다. 일정, 우리가 뭐가 나오냐? 기간, 또 기간이 들어가니까 유량 개념. 일정 기간에 뭐를 갖춰야 돼? 판매 능력 또는 공급 능력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판매 능력 또는 공급 능력을 뭐 한다? 갖추고. 그래서 판매 능력, 공급 능력을 갖춘 유효 공급을 말하죠.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또 뭐 한다?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뭐라고 한다? 공급. 공급량은 또 일정 기간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자, 주어진 특정 가격. 뭐 평당 뭐 1,000만 원. 이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뭐라고 하냐? 공급량. 자, 이 공급량을 우리 시험 문제 또 2번 출제했습니다. 시험에 여기 또 팔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출제해서 30회 시험에는 어떻게 실제로 판매한 양을 말하죠. 무슨 개념? 우리는 팔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의미하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팔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지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자, 여러분이 요거는 뭐를 알면 수요를 알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로 넘어와서 이제 89페이지에 토지 공급,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요거 이미
우리 부증성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프도 설명을 했고, 자, 그리고 우리 91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밑에 단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이 나오는데, 이 단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얘기거든요. 단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다? 급하다. 급한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장기로 할수록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기울기가 뭐다? 완만. 장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한 뭐가 된다? 탄력적이 된다. 이 그림만 잘 기억하면 돼요.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뭐죠? 탄력적. 그 뒤에 가서 또 한 번 배웁니다. 그 그림만 하나 확인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이제 92페이지로 오시면은 공급의 법칙 중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수의 법칙, 저번 시간에 수의 법칙 배웠는데 이번은 공급의 법칙, 또 우리 분석하는 변수,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뭐 한다? 일정 불변.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일 때, 자, 가격이 오르면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많이 팔수록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팔려고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뭐 한다? 늘려요. 자, 가격을 하락을 시키면은 또 싸니까 팔수록 손해지 뭐. 수익이 악화되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를 플러스, 화살표의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플러스, 무슨 관계? 플러스를 양의 관계 또는 플러스는 비례라고 해요. 양의 관계 또는 비례 관계라고 한다. 자, 공급의 법칙 30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죠. 근데 시험에 감소한다고 출제했어. 30회 시험. 그래서 공급의 법칙 개념 우선 보고, 자, 공급 곡선을 이제 보면은, 자, 이 공급의 법칙을 이 직교 평면 좌표상에 이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QS는 공급량이죠. 자, 가격이 상당히 낮다. 이 평당 우리가 아파트에서의 분양 가격, 아파트 공급량이다. 이때 평당 1,000만 원일 때는 건설업체는 얼마? 우리는 100채를 공급을 하고 있다. 2점.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얼마? 평당 1,500만 원일 때는 비싸니까 많이 팔수록 좋지 뭐. 어떻게 돼? Q1만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곡선을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데,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가네요.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해요. 수요 곡선, 수의 법칙, 공급의 법칙,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해가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을 또 한번 가는데, 여러분 교재에 94페이지 중간에 또 보시면은 또 여러분 우리 공급보단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공급 양의 변화. 여기 한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30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안 냈기 때문에 올해 좀 봐야 됩니다.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자, 수요를 알면은 똑같은데 또 가격이 변한다. 해당되는
상품이 가격이 변화를 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가격이 변하면요, 또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동일한 공급 곡선, 우리가 상에서 점의 이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변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다. 자, 여기 볼까요? 아파트 분양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오르면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 점이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을 따서 이 위에 있는 이 점이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죠. 이걸 공급량의 변화다. 자, 공급의 변화는 또 수요의 변화처럼 가격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큰 차이점은 가격이 위에는 변하는 거고 밑에는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한다. 자,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또 이동한다. 공급 곡선 이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하죠. 자, 또 그림을 보시면은, 자, 공급인데 P, Q.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죠? 우상향하고 있다.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P0 변화가 없어요. 공급량은 뭐다? Q0. 자,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동일한 가격입니다. 또 가격은 불변이니까 동일한 가격에서 생산비가 절감돼서 공급이 더 많아져서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건축비가 상승을 해서 우리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공급의 뭐죠? 감소죠. 자, 여러분, 공급의 감소 같은 경우는 30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공급량의 변화 개념은 27회, 공급의 증가는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이게 개념들을 또 자주 묻는데, 그래서 이 공급에 또 뭐를 물어요? 변화 요인을 물을 거 아니에요. 공급의 변화 요인. 이 공급의 변화 요인 중에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 또 보시면은 95페이지에 96페이지에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나오죠. 자, 여러분, 우리 기술은요, 기술은 수요와는 관련 없죠. 기술은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에요. 자, 기술 혁신에 따라 생산 기술이나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은 생산비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공급의 증가가 돼. 기술. 자, 그럼 30회 시험과 30회 시험에 또 출제되었던 용어. 생산 요소의 가격. 예를 들면은 노동에 대한 가격인 임금, 토지에 대한 가격은 지대. 이건데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다? 생산비입니다. 자, 2년 전에 출제했거든요. 2년 전에 또 이렇게 냈어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당연히 뭐가 올라? 생산비가 오르죠. 생산비가 오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다? 네? 공급이 이전보다 줄어들죠. 공급이 뭐한다? 감소해. 여러분, 이런 것은 뭐 여러분 대표적이죠. 자, 또 건축 원자재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원자재 하면 철근, 시멘트.
이 원자재에서의 가격,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때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 하락 이렇게 지문이 뜨거든요. 그래서 건축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또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공급도 뭐 한다? 감소하겠지. 이런 건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지 뭐. 자, 대체재. 자,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하면은 이번은 무슨 법칙? 공급. 여러분 생산자 입장에서는 공급의 법칙,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의 법칙.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급량을 뭐 한다? 증가시키죠.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우리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공급은 뭐 한다? 감소하지. 여러분 수요든 공급든 관계없어요. 화살표, 아파트, 오피스텔 화살표의 변동이 뭘로 간다? 반대. 대체제일 때는 반대.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 자, 그럼 보완제일 때는 어떻게 돼? 자, 보완제일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량이 뭐 한다? 증가. 그럼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하면 아파트 지을 땅도 증가해야겠지. 뭐? 주거 용지에 대한 공급도 뭐 한다? 증가. 이렇게 보완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이 무슨 방향? 같은 방향. 수요와 마찬가지예요.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뭘로 간다? 반대. 보완제일 때는 같은 방향. 그러면은 시험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 한번 사깁니다. 우리는 공급보다 수요에서 뭐 중요하지 뭐. 자, 연관제인 대체제, 보완제 가격 받고요. 자, 여러분 97페이지 오시면은 거기에 공급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또 기대가 나오죠. 네, 또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 누구 입장에서? 여기는 생산자 입장에서. 자,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가 4월 1일 부터 예를 들어서 실시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거든요. 상한제 실시하면 분양 가격이 규제를 받아서 싸져요. 그럼 현재 시점 아파트 분양 가격은 비싸네요. 비싸니까 건설업체는 상한제 실시하기 전에 분양을 빨리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한다. 현재 시점 아파트의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한다. 비쌀 때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에 영향을 준다.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 우선 살펴본 내용이고, 기업의 목표를 보면요. 여러분 기업의 가장 고전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입니다. 근데 이윤 극대화가 목표가 바뀌었어요. 뭘로? 기업의 생산량 극대화로 목표가 바뀌면요. 생산량 극대로 가니까 이윤은 줄더라도 그러면 공급이 더 생산량 극대화로 목표가 변하면 기업은 공급은 이전보다 더 많아지겠죠. 목표가 변화할 수도 있어요. 자, 공급자 수. 자, 그럼 공급자 수, 매도자 수, 주택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하면 또 공급도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도 있죠. 보조금. 보조금인데 여러분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보조해준 금액만큼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은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또 대출금리. 자, 대출금리가 오르면 뭐가 돼? 이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이 악화되죠. 수익이 악화되니까 공급은 감소되고, 자, 세금이 또 어떻게 돼요? 인상이 된다. 여러분 기업에 법인세를 인상하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수익이 또 악화돼서 공급은 뭐 한다? 줄어들지. 요즘에 우리 그 법인인데 특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있겠죠. 뭐 닉제든 뭐든 임대주택 공급하는 법인에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뭐 6% 정도 내린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료 수익도 안 나온다. 예?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예?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빠르게 어떻게 토론도 없이 그런 거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개정해야죠, 뭐 그러면.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 규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수요든 공급은 규제인데 부동산은 규제하면 공급은 대표적으로 뭐죠?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은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냐. 또 개발 행위 허가 기준. 개발 행위 허가 기준과 같은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강화하면 뭐죠? 공급이 안 되죠.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감소하는 거고 완화시키면 공급이 증가하지.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느냐 강화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해요. 아까 개발 행위 허가 기준 또 아까 지역 지구자 같은 토지 이용 규제. 자, 여러분 98페이지 문제 한번 밑에 볼까요? 주택 동그라미. 그게 포인트예요. 문제. 주택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묻힌 거. 여러분 이런 걸 찾을 때는 지금 주택이잖아요. 자, 여러분 해당되는 상품이 주택이에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 오른쪽부터 보는 겁니다. 왼쪽부터 보지 않고 공급량의 변화부터 봅니다. 해당되는 상품이 주택이니까 주택 가격. 자, 오른쪽 공급량의 변화에서 주택 가격 찾아보세요. 하나밖에 없네. 그럼 답 1번. 왼쪽 거 볼 거 없어요. 답 바로 1번. 이렇게 해야 빨리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찾은다? 공급 양의 변화부터 확인. 답 찾는 요령 알겠죠? 네, 그렇게 해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올해 또 중요한데 그래서 잘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자, 이제 99페이지에 넘어오시면 탄력성은 우리가 2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매년 계산 문제는 출제해요. 그래서 한 문제는 반드시 계산 문제. 또 한 문제는 여러분 수요 공급 균형력을 연결해서 같이 또 묻습니다. 그래서 2문제에 걸쳐서 나온다. 하여튼 한 문제는 반드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수익 가격 탄력성, 수익 소득 탄력성, 수익 교차 탄력성 공식 3개가 나올 텐데 이 3개는 반드시 암기하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자, 탄력성 개념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